네, 안녕하십니까. 퀀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저희 또 리포트 읽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퀀트K 리서치에서 지난 5월 6일 날 발간한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리포트고요. 세컨드 바이콜, 지난번에 저희가 2023년도에 이미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대해서 바이콜을 한번 외친 뒤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참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이제는 조금 다시 또 바이콜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세컨드 바이콜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또 디스플레이 타임이라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관점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골자, 여기가 제가 또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 디스플레이에 지금 꼭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AI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온 디바이스 AI로 인한 저전력을 위한 OLED 타임이 이제는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현재 OLED 시장에서 가장 주도하는 기업은 결국 애플이고, 5월 7일 날 애플의 첫 아이패드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OLED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이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이 리포트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시간은 빠르지 않지만 개화는 되고는 있습니다. 정말 지난 2023년도에 저희가 바이콜을 낸 뒤에 OLED 관련주들이 잘 움직인 종목들은 있지만, 또 이제 반대로 또 잘 움직이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많았죠. 그리고 또 특히나 2023년도 당시에 어떤 이제 수주 공시라든지 수주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또 우르르 좀 이제 무너지고, 이제서야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이제 이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2027년도, 2028년도 그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OLED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이제 2024년도다 보니까 아니 무슨 4년을 땡겨오냐, 3년을 땡겨오냐, 이렇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들의 미래를 땡겨올 때 10년, 15년 이렇게 땡겨왔던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시장의 마음인 것 같다. 미스터 마켓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도표라든지 리포트 내용에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아이패드 OLED에 적용되었었던 이런 신기술, 결국 기술력으로 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내심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당시에 굉장히 좀 2019년도, 2020년도 때 IT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었는데, 이제는 또 그 교체 사이클이 통상 한 4년에서 5년 정도 도래하는 그런 시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이 6월달 WWD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의 채택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IT 디바이스들의 시장은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황에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힘이 없나? 이게 이제 과거에서의 이런 어떤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과거 2017년도 당시에 애플이 아이폰 OLED 전환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중국이 갑자기 치고 오면서 다 일제히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 2차 전지 쪽으로의 산업 업황 변경이라든지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단행이 되었었던 그때 시기였어요. 당시 중국이 BOE, 대표적인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죠. 중국 BOE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어제 세계 최초로 10.5세대 LCD 양산을 시작했고, 이게 좀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중국의 승리 경험이 OLED로까지 이어져서 LCD처럼 OLED도 금방 식는 불이 아니냐, 꺼지는 불이 아니냐, 결과가 뻔한 그런 건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결과가 확실한 쪽으로 돈이 가야 되지 않겠어? 약간 좀 이런 이제 관점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굉장히 좀 OLED 관련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소외를 받았었는데, 하지만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2017년도 당시 GDP는 6.9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2024년 GDP 잠정치가 4.5인데 그러면 이때 당시 2017년도가 6.95인데 지금 이제 4.5면은 상당히 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거기에 당시에는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25로 지금은 뭐 4점대, 5점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사뭇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의 GDP는 계속 하향 추세인데 이 당시만 해도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가 0.1%씩 계속 성장하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던 중국.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는 중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은 금리. 그때와는 다른.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세 발표를 하기 전인 2017년도까지는 미중 무역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LCD 굵기를 한더라도 미국에서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확실함이 없다라 보니까 OLED 쪽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하기가 다소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죠. 때문에 그때와는 지금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때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 때문에 주가들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2023년도는 IT 세트 수요가 굉장히 둔화됐었고,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확실히 좀 이제 IT 세트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게 이제 OLED 태블릿 출하량 보급률 전망을 옴디아에서 예측을 한 건데, 정말 2023년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별 차이가 없다가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물론 이제 2027년도, 2028년도는 좀 플랫하게 또 움직이는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약간 조금 더 긴 디스플레이의 사이클을 보여주고요. 반도체가 통상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요 정도 사이클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는 대략적으로 이제 IT 세트가 교체되는 수요 시기인 그 이제 시기와 맞먹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 정도의 약간 좀 사이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클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태블릿 OLED 그리고 노트북 OLED도 202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부분. 특히나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태블릿 OLED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2025년부터 2026년도에는 노트북 OLED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디스플레이의 OLED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OLED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전원, 전력 소모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전력이 굉장히 소모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휴대를 해야 되는 휴대폰인데 배터리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이 OLED가 이 발광원인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약간 부품들이 빠지면서 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많은 공급사들이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그러한 부분들의 단점을 좀 이제 완화시켜 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를 또 리포트에 좀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G 디플이랑 BOE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SDC,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재무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앞서서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OLED 시장이 2024년도에는 태블릿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다행히 이 태블릿 시장은 기존에 있던 6세대라든지 다른 OLED 쪽에서 전환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 시장은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8세대 투자가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LG가 이 8세대를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제 실적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 LG, 왜냐하면 캐파가 크니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이 부분이 부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투자를 단행해 나가는, 큰 규모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뭐 이제 밸류체인이라든지 내용들은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OLED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OLED, 그리고 투스택 텐덤 셀, 블랙 PDL,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이제 OLED, 아이패드 OLED에도 요 하이브리드 OLED와 투스택 텐덤 셀이 굉장히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되었지만 요 블랙 PDL도 조만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적용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기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 세 가지 기술과 관련된 또 이제 개별 기업들 또 올려드렸으니까 요 내용들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섞여 있고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내용들 섞여 있으니까 위아래 표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방향성은 동일한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방 고객사 를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 소재와 장비를 조금 다르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OLED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에요. 이제 구글 파이낸스에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 과거에 OLED TV 투자를 발표했을 당시에 소재 업종들 2020년도부터 초반부터 좀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 이제 소폭 가라앉았다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러면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OLED 투자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이제 우상향하는 약간 좀 요런 그림을 소재 업체들은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좀 주춤하다가 중국이 뭐 따라와 잡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시 8세대 투자가 발표된 뒤로 조금 이제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요 장비 업종들, 여기는 장비 업종들인데요. 장비 업종들은요, 그 전에 2020년도부터 소재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그 전에 일단 기대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주공시가 딱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살살살살 올라오다가 다음 또 이제 투자 발표 있기 전까지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오히려 투자 발표가 나면 그게 마치 약간 좀 재료 소멸처럼 인식이 되면서 또 안 좋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투자 발표가 또 있을 때 즈음에 다시 또 수급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장비주랑 소재 업체는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쪽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편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OLED 소재 장비 뭐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크리닝 해드렸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현재 멀티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거 제일 호실적을 기록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점들. 왜냐면 과거의 영광에서 좀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게, 요 이제 LCD의 영광이 OLED의 영광으로 번진다라는 전제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거라고 보시면서 그거 대비해서 지금 이제 멀티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고객사 그리고 소재 장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요 OLED 두 번째 바이콜을 내드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관심도를 높여야 할 때다. 그리고 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SDV 자동차 쪽의 OLED 전환이라든지 뭐 이제 TV 뿐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 모바일, 그리고 또 이제 OLED 뭐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맥북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여기 뭐 최근에 뭐 벽면이라든지 유리창호도 디스플레이로 되고 있는 만큼 이 OLED 시장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OLED 핵심은 저전력이다. 저전력이라는 부분들 꼭 유념하시면서 한 번 더 바이콜을 내드립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 좋은 이제 모습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2027년, 2028년까지 잘 보시면서 트래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방 고객사 그리고 소재, 장비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워낙 좀 먼 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거나 너무 이제 튀어오른다고 싶으면은 조금 또 일부 좀 잘라가고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약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업종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저희 퀀트K 사이트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요 소재 업체들 트래킹 하실 때는 여기 저희 퀀트K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OLED 쪽들, TV, 봉지재 필름, 그리고 패널, 최근에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유기재료 이쪽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